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힐링해주고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 스타킹의 김지송입니다. 자, 스타킹은 매주 전체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요.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수익률 상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 주간의 시황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되는 이 50분 동안에만 우리가 노란톡방,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분들은 바로 옆에 QR코드를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스타킹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전을 해주시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경제TV에 디톡스탁과 굿이브닝 주라발에 출연해주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일 오후 거래일 동안 집계가 됩니다. 전문가님 개인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 제시해 드릴 거예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얘기해 드릴 거고요. 최대 집계 종목 수는 5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호가 이상 제시된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모니터링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3월의 첫째 주 주간 수익률 랭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자, 5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44.8%를 기록 중이신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제주 맥주 14.7%, 그 외의 종목은 티플렉스, GSE가 있네요. 자, 월간 누적 수익률도 44%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52.8% 김보냉 칼리 전문가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23.5%, 그 외의 종목은 DIC와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63.4%, 이제는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위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최고 수익률은 넷게임즈로 31% 수익률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의 종목은 일진파워와 페노션이 있습니다. 자, 1위와 2위만 남았네요. 2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72.5% 제프 전문가님이시고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일진파워로 22.1%, 그 외의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에너토크가 있네요. 그럼 오늘 대망의 1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자,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누적 수익률 80%에 도달한 애단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1월 달에 월간 수익왕으로 트로피까지 받아가신 분인데 이번 주 또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셨네요. 이분의 최고 수익률은 덴티움으로 42.3%, 그 외의 종목은 두산중공업과 삼화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80%가 났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42%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지니가 54,800원, 그리고 청산가는 78,000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이죠. 19.6%, 약 20%에 달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진입가는 18,100원, 청산가는 21,650원입니다. 세 번째로 삼화네트워크스, 거의 9% 가까운 거, 흥구석유는 7%,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1.8%로 이 세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전문가님은요, 단기 종목과 스윙 종목, 중장기 종목까지 모두 잘하시는 분입니다. 팍스 경제TV에서 인정한 그런 전문가님이신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오늘도 나갈 수 있는, 다음 주에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애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좀 빨간색 된다면 그래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100원 정말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 뜨니까요. 클릭해주시고 닉네임 예쁜 거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월 첫째 주 주간 수익왕 애단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디톡스탁 수익 어벤져스 시즌2 수익왕 스타킹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시장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시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티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급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분들은 우리 디톡스탁에, 그 다음에 주라벨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하나에로스페이스로 내가 1등이다. 나 말고 누가 1등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방이 약간 축제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이 좀 수익률이 괜찮아서 전 좀 괜찮다. 일일 노려볼만 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시네요. 삼국지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왜 주유가 했단 말이죠. 왜 하늘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제갈량을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왜 하늘은 저를 태어나게 하고 왜 에다님을 태어나게 했는지 일단 에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이거 수익률이 그냥 한 종목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냥 거의 끝난 건 아니죠. 절반 정도 했는데. 네네네. 자, 이 종목 수익률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 지금 다른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사실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 수익률이 좀 좋거든요. 네네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다른 경제채널 이런 데 보니까 막 개인 투자분들 너무 힘들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네네. 일단 저는 다른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인데 에다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저희 증시가 작년 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근 이 흐름 자체의 올해 들어서면서 제가 좀 단기 비율을 조금 줄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움직임 측면에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이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내려왔던 저가로 흘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또 투자 모멘텀을 좀 축소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단기 모멘텀을 줄이면서 기존 종목의 어떤 보유 의미를 좀 투자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전쟁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좀 좋게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펀드멘탈 관련 종목들을 좀 했고 거기다가 펀드멘탈 관련주. 했고 네. 거기다가 주요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에 반사 수익 기대감을 좀 투영을 하면서 매매를 좀 사실 전략적으로 펀더멘탈 하면 또 덴튬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쏟아버릴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바닥 다지기도 어느 정도 해줬고 어떤 기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구간에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되게 증폭되고 그리고 덴티움의 어떤 흐름이 이제 굉장히 좋았고 특히 덴티움만 흐름이 좋았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도 수익을 더 많이 냈어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이쪽 네네. 그 이슈로는 또 흥구석유를 또 노리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대성에너지나 네. 이런 종목들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매매 스타일이 지금 시장과 좀 맞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에단 전문가님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에단 전문가님의 닉네임 이름이 요즘에는 LI 단타라고 불리고 네,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단타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얼마 정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자, 덴티움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좀 네.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진입가의 측면에서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네. 진행을 했어요. 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좀 다가서기 편하게 네.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거래 정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꼭 될 거다. 근데 좀 주가가 횡보를 좀 장기간 좀 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실적 모멘텀 그리고 향후 실적 모멘텀이 좀 시장에 반영되면서 네.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주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가 보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완전 갭상으로 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딱 예지를 하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저는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얘기하시기 아쉽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분명히 이게 간단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회계 직원 한 명이 아주 그냥
회사를 그냥 다 맞습니다. 들어먹어버렸는데 네. 이거 제가 그 뭐 프로그램 보니까 그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봤는데 와 정말 경쟁사에서 이건 거의 경쟁사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빠진 꼴이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오스테미 임플란트가 분명히 이걸로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그 자체 어떤 회사의 마켓시어나 이런 거는 사실 1위 기업은 맞아요. 네. 지금 현재도 기업의 어떤 영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현재 그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서 저는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어떤 기업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덴티움이 주가가 좀 횡보를 이루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반사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수급적 측면에서 한 번은 온다. 그렇죠. 이거. 한 번은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진입을 했고 그래서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담아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좀 강하게 났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 솔직히 임플란트 관련주에서는 대장주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뭐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내에서 상각 처리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덴티움 관련 이 덴티움이 1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측면보다는 네. 덴티움이 어떤 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크게 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지금 기업 가치나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모멘텀은 덴티움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개념은 그 중국 그 향 매출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중국이 연령대가 지금 올라가면서 중국의 14억 명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약간 이 맞습니다.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두렵네요. 네, 왜냐면 임플란트 재료들이 얼마나 소진될지. 네네. 네. 그 중국은 차를 많이 마시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맞습니다. 어떤 예. 치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그 좀 약간은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약간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저평가돼 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선 도시 국가의 지금 그 치과의 개설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저는 앞으로도 아주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매출의 어떤 그 성장성이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앞으로 그 매출 성장성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보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 예단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기관의 생리를 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렇게 획인형 배임으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각각 오스테 임플란트 갖고 있는 시장 1위였기 때문에 그다음 시가총액도 컸기 때문에 그 펀드에서 분명 일정 정도 비중을 다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분명히 상각 처리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 거고 그게 그냥 맞아서 탁 떨어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이게 저는 예단님이 사실 이든 헌트 해가지고 원래 네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 남자 주인공을 약간 모티브로 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러시아 크렘린궁에 우리 예단님이 필요한데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은 그 크렘린궁을 들어가는 네네, 이단 맞습니다. 헌트가 네.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배우 탕크루즈가 네네네. 실전에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저분 아. 진짜 큰일 날 분 한 분 계세요. 네. 시장을 한번 휘저어보려고 네.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덴티움 보셨죠? 우리 수익률표 보셨듯이 42%라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 종목 3주 전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사이 만에 40%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시장 쭉쭉 빠져도 갈 종목은 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주간 수익률 1위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히든 종목 하나 선물로 들고 나오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에 기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이 히든 종목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오신 거 맞겠죠? 자,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수급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지금 이번 주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제 이벤트 얘기 조금 해보자고 하면은 진짜 너무 네. 많네. 네,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지금 약간. 유럽 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있죠. 그다음에 미국 CPI 발표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죠.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유가도 130달러를 지금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저 네. 아침에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에 네네. 원래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장 아침 지수 상향을 좀 예측해 보려면 아침 8시에 열리는 미 선물 지수 보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미 선물 지수를 보다가 제가 그냥 심심해서 유가로 돌렸는데 유가가
팡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전범재판소 가야 되실 분 같은데 이 그렇죠. 푸틴이 가만 안 두겠다. 우리 만약에 적구로 간주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이 얘기 하나 나오니까 바로 그냥 미국에서 유럽 국가들하고 바로 에너지 제재 논의한다고 해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시장이 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하면 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2조 원이나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매수사 좀 강했어요. 수급 네. 패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코로나 쇼크 때의 어떤 학습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네.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럼 요런 증시 상황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다. 그럼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렇죠. 제가 네. 오늘 방송 내내 얘기하는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 오늘 디톡스탁 이 수익업 이제 시즌 2 이 스타킹을 관통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로 귀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보시라는 공방사수를 얘기입니다. 해주셔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방송을 보더라도 내가 종목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거란 말이죠.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간 수익률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노란톡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요 실시간 노란톡 화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야지만 장중에도 시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도 왜 흔들리는지 이런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애단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께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요거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막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 보자면 이미 한 20% 수익이 났어요. 지니가 18,100원에 청산가는 21,650원입니다. 요 종목도 매매 포인트 한번 알려주시죠. 자, 두산중공업의 매매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전 수혜도 있고 이 지금 러시아 사실 이게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제가 두산중공업은 진입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제일 큰 이슈 이번 주 일정 중에 제일 큰 거 하나 빼먹으셨는데 네네. 일단 수요일 날 대선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이 또 최고죠. 원전이 또 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원전 뭐 사실 그 뭐냐 이 중소형 원전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굉장히 그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두산중공업에 좀 포커스를 맞췄던 이유가 주가가 좀 흐지부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강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좀 자리를 어느 정도 그냥 지켜가는 그런 흐름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보성 파워텍이나 뭐 일진파워나 이런 그 에너토크나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대장주를 좀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보선 파워텍 보면 저는 손이 못 나가겠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재무제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종목을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두산중공업 저 사고 싶었거든요. 네네. 사셨네요. 저는 샀습니다. 저는 네. 와 이거 기회를 아무리 봐도 기회가 안 나가지고. 요 두산중공업 오늘 아침에도 좀 노려보고 계셨잖아요. 지금 한 노려본 건 한 10일 넘게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노려만 보고 있어요. 네. 노려만 보는데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네. 사실 그 재무구조 변경이 계속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채권단한테 3조 원을 또 빌리고 네. 또 좀 유상증자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기업이죠. 돈이 많이 왔다 가고 재무구조 개선 자체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진입한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왜 원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SMR 뭐 이슈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자회사를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두산 솔루스나 이런 종목들을 처분하면서 네. 사실 그 어떤 그 회사의 캐파는 굉장히 조금은 줄었지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패턴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 기조가 좀 변하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강할 종목이라는 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참 매매 포인트 잡기가 힘든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원전 이슈가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체코든 북유럽 국가들과 또 중동 국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하려면 보통 2024년 정도는 돼야지 수주가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 중요한 거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시장에서 좀 수급 개념이나 사실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많이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분할 매수로 개념으로 해서 분할 매수 개념보다는 평단을 낮춘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좀 담아서 매매 패턴을 좀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란톡 보니까요. 불패룡님이라는 분께서요. 두산중공업 아직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자, 두산중공업 신규 진입도 분명히 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모멘텀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사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재생에너지 말씀드릴 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부 전 서방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자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한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증가하고 있고 공급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는 국가별로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는 어떤 전략적 무기가 되지 않을까 에너지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그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특히 대장 종목들 앞으로 뭐 단기간 본다기보다는 한 2, 3년, 3, 4년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이제는 좀 그 장기간 투자하는 분들께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 두산중공업이 그 자포리자 원전을 이제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긴 원전이 몇 개냐면요. 엔노호다에 있는 원전이 하나 있고 원전이 네네. 2개 정도 있는 게 있고 자포리자 원전이 6개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요 2개가 지금 뺏긴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렇죠. 이게 또 저는 이제 왜 두산중공업 못 들어 여기서 사고 터지면 또 이제 원자력 발전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나올까 봐. 그렇죠. 그것도 근데 이제 또- 그게 또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네. 자, 이렇게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진짜 오늘 제가 방금 좀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이 독립군의 후예이신 이 그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시는 그 고려인들 고려인 중에 파샬이라는 분이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전사하셨다고 하시는데 상가 공인의 면목을 빌고요.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르핀 전투에서 지금 전사하셨다고 하는데 이 고려인의 후예이면서 이분이 독립군의 후예인데 이게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수익률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에 달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80%에 달하는 수익률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무료로 안겨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이만큼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을 선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뒤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른쪽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는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주식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이런 분들 뭐 손절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우리가 손절하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만 바라보자고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사마네트웍스. 요 종목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요거 단기 매매 종목으로 봤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 매매 포인트 어떤 건가요? 사실 사마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 좀 그 높은 위치에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가의 라인업이나 PD의 라인업이 워낙에 웹툰이나 이런 거 부분이 좋아요. 근데 탄탄하더라고요. 사실 요 상화네트웍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렇죠. 세요. 이거 안 밀립니다. 컨텐츠 네네. 관련 요즘 컨텐츠가 안 밀리는데 상화네트웍스는 진짜 거의 안 밀렸네요. 네, 이 종목이 왜 밀리지 않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네. 드라마 계약을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제작사죠. 네. 예. 제작사이기 때문에 요 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그 서로의 인프라가 계속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잘 나왔고 이 그 작가의 어떤 라인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저는 의심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OTT 업체들의 어떤 상승세가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으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같이 좀 하락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드라마들이 지금 계약을 56억 지금 어게인 마이 라이프란 그 드라마가 SBS하고 56억의 제작 그걸 하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각이 되기 다시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뭐 시장에 뭐 전쟁이 나건 아니건 이 종목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측면이 턴어라운드 딱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는 측면이 시장에 강한 어떤 수급의 어떤 모멘텀이 됐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봤다. 그리고 캔들 뭐 종목의 캔들 기술적으로 캔들을 보시면 뭐 그 크게 갔다기보다는 조그맣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근데 모습. 요즘에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런 맞습니다. 종목 네. 요즘에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비 맞아가지고 그렇죠, 온통 맞습니다. 그냥 파랑파랑 그냥 멍들었는데 여기 혼자 꽃이 폈잖아요. 그렇죠, 이제 꽃이 맞습니다. 폈는데 이 꽃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소녀시판 최근에 열심히 네, 네, 넷플릭스 맞습니다. 드라마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 네, 네, 건데 지금 넷플릭스가 러시아에다가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넨 보지 마라. 오. 볼 자격이 없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파샤리 그분 우크라이나 그분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세요. 네, 배우신데 고려인의 후예인데 네 안타깝게 전사를 하셨네요. 안타깝긴 정말 하네요. 네네. 뭘 해도 다 전쟁이랑 연관이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우울한데 그렇죠. 네. 일단 여튼간에 수익 나신 이 사마네트웍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좀 컨텐츠 관련해서 좀 더 갈 수 있을 모멘텀이 자,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중국의 판권을 지금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지금 중국에서 한두 개씩 사고 있는데 네네. 예, 사서 쓰세요. 중국 분들 진짜 사면 많이 도와줘요. 그냥 그렇죠, 자꾸 안 사고 맞습니다. 해적으로 하지 말고 네네. 좀. 그래서 네. 이 OTT 관련 그리고 드라마 관련 그리고 저는 엔터 관련 쪽이랑 게임 관련은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만 한한령이 조금만 진행이 되면 강하게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보다 뭐 기대작들이나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들 이런 게 지금 계속 진행되면 엔터나 그리고 게임의 어떤 판권이 조금 더 풀리고 이러면 하반기 때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단 강세를 컨텐츠 전부 다. 그렇죠. 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최근에 생각. 오히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작 환경이 너무 안 좋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작 좀 하려면 카메라감도 갑자기 확진 걸리고. 그래서 제작비가 점점 왜냐면 제작사들은 하루하루가 다 인건비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제작비가 좀 다운될 가능성.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그 배트맨 도대체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네요, 배트맨 그거. 무려 50만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극장도 다시 살아나는. 네, 네, 일단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런 것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요, 사실 덴티움이나 삼화나 두산중공업처럼 수익 많이 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방송 벌써 반이 지났거든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네. 딱 드리면은 오늘 제가 좀 강조했던 섹터가 있어요. 강조했던 그렇죠. 섹터? 강조의 섹터가 있는데 네. 그 섹터의 어떤 흐름 그리고 네. 지금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이런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될까? 다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중공업과 뭔가 관련 있는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통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은데 네. 요즘에 너무 많은데 사실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한꺼풀 더 한번 양파볶이 하나도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힌트 거의 다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 관련인 것 같습니다. 크게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거일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맞춰주신다면요. 우리가 정답이면 정답이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요.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알아가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옆에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요.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만요.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방송 중에 종목명이 공개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신다면요. 고점에 물리고 또 손절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잡아야지만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QR코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첫 번째 이슈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종목이나 업종군을 좀 보려고 했는데 종목이나 업종군 볼 새가 없어요. 네. 일단 지수가 먼저 박살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이게 대처를 합니까?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 좀 악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네. 삼성전자가 버티질 못했어요. 오늘 삼성전자 그렇죠. 같은 경우가.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이 거의 깨지고 앞에 육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육자가 보일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았는 하루였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GOS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폰 신작 스마트폰 냈는데 지금 발열이 났는데 이 발열이 난 부분을 쿨패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운시켜가지고 없애는 네, 형태로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내면서 지금 성능 저하되는. 네, 성능 저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삼성전자 지금 곧 애플이 8일날 그 신제품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요, 신제품 발표 제목을 바꿨어요. 최고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니네 성능 안 좋아. 우리는 성능으로 갈 거야라는. 애플이 진짜 오랜만에 성능 얘기를 하는데 네. 맨날 성능 맨날 밀리다가 근데 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수가 가려면 어차피 삼성전자 가야 되는데 요 지수의 큰 악재가 아닌가. 앞으로 지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쌍바닥으로 이게 딛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꺾이는 분위기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크게 그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10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어떤 우려에 의한 그 대형주들의 수급 이탈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오늘 대형주들이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삼성은 오히려 버틴 건데 네네. 워낙 좀 초반에 2% 밀려서 나머지는 오늘 거의 폭탄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쭉 다. 예,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수급 이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좀 수급 이탈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또 유가가 좀 13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좀 그 공급난 불안감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또 됩니다. 추가로 보자면 이게 이번 주에 22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2 통화체계가 있는데 지금 유로화가 지금 폭락 중이에요. 그렇죠. 다이빙 유로화 지금 완전 다이빙 중인데 이거 사실 유럽에서 전쟁 나서 지금 사실 유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달러가 급등한 것도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달러 부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까요? 이게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거의 치솟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 이 유로화가 워낙 안 좋아서 달러가 좀 더 가는 분위기. 그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ECB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네. 성장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기들.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네, 커지기 맞아요. 때문에 이번 ECB 회의에서 어떤 공격적 사실 그 상황이 나오면 유럽 증시에 어떤 큰 타격이 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유로화의 어떤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달러의 강세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떤 달러가 강세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독일을 사실 유럽에 주도하고 있는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게 독일하고 영국인데 독일 증시가 지금 폭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하필 또 가까워가지고. 독일은 또 독일의
거의 60% 에너지가 그 가스로 지금 뭐 자동차나 이런 네. 부분들이 그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를 받지 않으면 또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독일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 앞으로 달러화의 어떤 강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오기 쉽지 않을까요? 좀 아마 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더 횡보를 할까 아니면 좀 더 밀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증시라고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저는 사실 지금 레인지 자체를 바닥 레인지 자체를 2,650에서 2,700 코스피는 700 사이를 보고 있고 네. 사실 코스닥은 900포인트 정도를 봤는데 오늘 900포인트가 좀 무너졌죠. 무너졌죠. 네. 무너졌죠. 근데 저는 일부 약간 슈팅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약간 뭐 약간 좀 밑으로 좀 세게 쐈다. 그렇죠. 슈팅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드멘탈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자들죠, 뭐. 수출 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의 펀드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금 영업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 지금 역행해서 반전에 우리 시장에는 반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양회 좀 진행 중이고 전인대가 그 올해 이번 주 말에 진행하는 있어요. 거죠. 네. 말에 올해 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하고 있어요. 미국은 네네. 진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화요일 날일 거예요. 9일 날, 수요일 날, 9일 날 중국이 CPI하고 PPI를 발표하는데 네. 중국은 그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CPI보다는 PPI를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PPI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면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바닥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 중국 증시도 지금 홍콩 항생이나 그다음에 상해 지수나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초창기에 실행했던 인프라 정책이 지금 이제는 나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계속 시장의 그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측면을 반전을 시킬 어떤 그 모멘텀이 지금 인프라 정책의 어떤 수혜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그다음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인지 자체를 여기가 좀 약간 슈팅 구간이지만 이 정도가 저희 시장의 어떤 상승 전환의 어떤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하겠네요. 자, 우리 애단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거기에 알맞는 종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오늘도 히든 종목 아까 관련해서 힌트가 나갔었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원전 관련인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두산중공업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맞춰주세요. 힌트는 조금 더 나갈 예정이고요. 자, 노란톡 입장하신다면요. 이런 인사이트들 매일매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방송 챙겨보기 좀 어렵다. 난 장중에도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우리 이번 주 1등 애단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셔야죠. 자, 우리가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익률만 하더라도 80%에 달합니다.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2%, 두산중공업 20%, 밑으로 사마부터 시작해서 흥구석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빨간불 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른쪽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보이는 실시간 노란톡 화면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10분 남았으니까요.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우리가 종목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사실 뭐 두 번째 이슈하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이 러시아 문제로 유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섹터를 나눠서 보자면 뭐 원자재, 농산물, 방산주, 뭐 기타, 뭐 원전, 풍력, 수산물, 조선 너무 많습니다. 관련해서 수혜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각각 업종별로 접근 방향성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하면서 뭐 종목 추가 힌트 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에너지주들이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흐름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주, 그냥 원전, 풍력, 뭐 수산, 뭐 그다음에 뭐 그 광물 관련주들, 수산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수산은? 수산은 좀 아니긴 수산은 한데. 좀 솔직히 러시아 대게 안 먹는다고 뭐 죽나요, 여러분? 아, 먹지 마세요, 러시아 대게. 그 푸틴한테 들어가요, 그 돈 다. 네네. 여러분 러시아 대게 불매합시다. 네. 최근에 제가 네. 종목을 타 종목을 택하는 좀 원칙이 조금 있는데 네.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ETF가 지금 난리예요. 아, 사실. 맞아요. 이첼 네. 오늘 예. 대폭등. 그 오늘 50% 넘었지 않나요? 니켈 네. 다 장난 아닙니다. 오늘. ETF를 보면서 저는 종목을 좀 단타 종목을 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 ETF가 올라가면 동시효과 때 ETF가 좀 상승세가 강하면 그쪽 네. 섹터를 좀 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ETF를 투자하면 안 되나요? ETF 투자로 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그리고 솔직히 유동성도 우리나라 그렇죠.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수급 쏠림이 좀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 거지. 어떤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변동성은 지금 현재 나오는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올라가면 50% 빠지는 게 또 ETF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원전이나 풍력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서방 세력들이 이제는 사실 EU에서 지금 그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 있다고 지금 발의를 했죠. 발의를 한 상황이고 지금 회의를 지금 거듭해서 곧 있으면은 그거를 내용이 나올 거예요. 4월 달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EU에서 만약에 탄소 중립에 원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당장 9일날 제가 봤을 때 누가 되든 원전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여당에서 원래는 원전 별로 안 좋아했다가 지금 딴 나라에서 아니 니들은 원전 싫어하면서 왜 우리한테 원전 팔라 그래? 약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약간 바틀었어요 살짝.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틀어진 정책 상태라. 변화가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갔던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탈원전으로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에 사태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안전한 에너지를 지금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돌았는데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리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진짜 친환경 하다가 이거 바람만 불면 유럽 전기 못 쓰고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친환경 중에서도 풍력은 요즘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원전이 지금 생산 원가나 이런 대비가 굉장히 낮다고 해도 원전은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전기를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 풍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원전 유럽에서도 풍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인프라 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풍력입니다. 풍력. 예, 그렇죠. 풍력, 태양력 풍력인데 그 풍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제 풍력 에너지 하면 최근에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갔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네. 봤을 때는 풍력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긴 하지만 종목별로 선별해서 봐야 된다. 근데 CS 윈드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네네. CS 윈드보다 조금 안 올랐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력주도 있지 않을까요? 자,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종목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저는 하부 구조를 풍력 에너지 발전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이 종목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계세요? 땡땡땡. 예. 5글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종목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SK 에코플랜트에서 얼마 전에 지분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강 M&T의 어떤 기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SK라는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면서 어떤 네임밸류 가치나 이런 게 좀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딴 데가 수주받을 때 그렇죠. 더
그렇죠. 확실해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SK라는 회사가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배터리도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네. 동시에 이런 부분들 시너지가 같이, 좀 있네요. 같이 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저는 상강 M&T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는 풍력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풍력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상강 M&T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밝힐 때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히든 종목 무엇인가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 두 번째 19%의 수익을 냈던 두산중공업. 아, 어, 네. 저는 두산중공업의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물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쉽게 깨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차트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1,250원이거든요. 네. 22,250원이니까 지금 122평 이평선을 봤을 땐 120평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 거기다가 유럽에서 체코나 북유럽에 대한 수주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있고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의 어떤 채권단의 어떤 채무 상환이 지금 완료가 됐고 3조 원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곧 있으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만 원에서 6만 원, 10만 원까지도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산중공업하고 상강 M&T 두 종목의 공통점이 또한 있네요. 네네네 이 두산중공업은 군용 가스터빈 엔진. 그렇죠 맞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상강 M&T는 이 배도 만들어요. 그렇죠 군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함도 만듭니다. 호위함이랑 만드는데 네네네. 두 회사가 전부 다 방산주자. 네네. 나라 지키는 기업이네요. 네. 나라를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좀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뼈저리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풍력 관련해서 삼강 M&T 정말 눈여겨보는 좋은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히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우리가 20% 수익까지 냠냠했었는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자리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요. 정확하게 언제 들어갈지는 방송 중에는 공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장중이 아니니까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매수 시그널 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이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정말 수익률은 제대로 보여주시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출전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니까 노란톡 입장을 해 주셔야만 해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죠, 전문가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쳐다보시느라 다른 종목도 많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해도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종목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컨택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노란톡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런 정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주간 수익률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디톡스탁 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